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김필성 네.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질문을 김필성 변호사님께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은 항상 어떤 검찰 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지적이 들어올 때 프레임 전환을 좀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초원복집 사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거 개입을 논의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관련자들, 선거 개입을 했던 관련자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도청했다라고 하면서 상대당의 불법 도청 프레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2005년 7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엑스파일 사건 이 미림팀이 도청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면 불법 대선 자금을 지급을 했고, 또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 수많은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 뇌물을 주고 이랬던 사건이 거꾸로 불법 도청으로 또 프레임이 전환됩니다. 엑스파일 안에 불법을 저질렀던, 아주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 당시에 김영광 편집장,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님, 오히려 이것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보복 수사에 의해서 또 처벌받았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도 똑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선거 개입하고 댓글을 달고 그러한 광범위한 조직적인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2012년 12월 그때 검찰과,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박근혜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거꾸로 여직원에 대한 감금 사건으로 프레임을 또 전환했습니다. 2014년도 똑같습니다. 국정농단이 드러나기 전에 2014년 박근혜 십상시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태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거꾸로 검찰은 뭘로 전환했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해서 거꾸로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면서 수사를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들어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프레임을 전환해가지고 공적인 목적에 따라서 더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더 공익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수사하는 행태, 여기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먹히는 이유가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이 프레임이 먹힌 이유는 이거예요. 누가 더 나쁜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혼내주는 게 검찰 개혁, 나쁜 집단을 혼내주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한쪽이 착하고 나쁘기 때문에 분립하다고 견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입법권이 국회에 주어진 이유가 국회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법권이 법원에 주어진 이유가 법원이 사법부가 더 착하고 그런 걸 하기에 적당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가 부는 게 뭐냐면요. 그런 권력 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하는 구조 자체를 보는 겁니다. 네,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서민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조국 흑서를 이제 쓰시고 또 뭐 굉장히 왕성하게 시사평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박한 지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검찰권 남용을 평가를 하려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걸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경심 교수님 사건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검찰, 그러니까 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 그게 연구비 수당을 빼돌려서 딸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평가를 묻는 건데 아니 그게 그러면 네. 그러면 코링크 피의와 관련되어서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또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은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지금 4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굳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가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님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왜 조국 사건 얘기를 다시 꺼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방금 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검찰권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저희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네.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김남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검찰이 정권의 졸개 노릇을 하던 그 시절의 얘기와 조국 장관 수사는 완전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수사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수사했다는 걸로 정권에 맞서는 것이고 그전 사건들은 정권에 그냥 졸개 노릇을 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판결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뭐 11개인가 이렇게. 그리고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뭐 계속 그걸 가지고 뭐 무리한 털기다 이렇게. 그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되어서는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본시장법 당연히 그거는 내부 정보 거래에 의한 그런 주식에서 아니요. 블루펀드와 관련된 부분 네? 말씀드립니다. 블루펀드. 예, 그러니까 블루펀드 그것도 블루펀드 제가 이제 디테일이 약한데 어쨌든 블루펀드 그것도 어쨌든 전 법원에서 잘 판단. 그러면 그거 놔두고 그 잘 모르시면 네. 그러면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된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위조한 게 전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도 아니라 그러고 법원도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검찰이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건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검찰의 무죄라 그랬다고요? 두 사건 있는 거 모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소장을 변경했죠. 처음에 한번 기소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소장 기소 2번 기소했죠. 그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엮으시면 안 되죠. 그 공소장 변경이 안 돼서 불허가 되어서 네, 추가 그렇죠. 기소한 사건입니다. 아니,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네. 2012년 9월 7일 날 위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할 때 기소를 한 건데요. 네. 전부 다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범행 일시, 범행 목적, 그리고 또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과 행사 위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다 공소 사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해가지고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새롭게 기소를 했는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 이해가 안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 공소장이 전부 다 사실관계가 틀리는데 그러니까 처음 잘못 수사한 건 아니고 처음 기소는 검찰이 실수라고 보는 건가요? 할수 없이 한 아니면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수사는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없이 쫓겨서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사실이 들어와서 기소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표창장 위조인 건 맞고요. 그리고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사면허증 잊어버리면 다시 발급해달라면 발급해 주는데 왜 조민양은 재발급을 안 할까요? 표창장을 하면 됩니다. 원본을 주십시오. 원본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화낸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표창장만 하면 욱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교수님 조국 국장을 같이 네. 다른 필진과 제작을 하셨는데 네. 진신문 교수님도 확인하셨나요? 아니 그게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저희 국어국서를 쓰고 인쇄를 나눠 갖고 행복하게 헤어졌고요. 각자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거야 얼마든지 그렇지만 큰 틀에서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 지 선생님 존경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디테일에 약하고 뭐 그래서 선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저 선동가라는 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